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또 가볼까요? 오늘 조선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저희 주토피아에서도 홍준 전문가님이 홈스쿨링을 통해서 조선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하고 열심히 분석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또 대우조선 해양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장중에 10% 정도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다른 종목들도 좀 상승을 해줬었는데 오늘 이슈를 받은 것이 친환경 선박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면 잘 상상이 안 가요. 이미 선박 네. 자체가 친환경이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LNG 연료 탱크에 고망 간강 간강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고망 간강. 간강 네, 네. 고망 간강. 고망 간강 예. 네. 요거를 이제 적용을 시켜서 친환경 선박 구조를 이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포스코와 대우조선해양이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건데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낸 LNG 친환경 선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데 친환경 선박은 원래 사실은 삼성중공업이 먼저 가져갔었던 네네. 거예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배에다가 네.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추진력을 얻어내는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오늘 이슈는 바로 포스코와 그 대우조선 해양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LNG 연료 탱크 고망 간강의 이제 선박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이슈 때문에 이제 여기에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제 삼성중공업도 여기에 따라서 같이 올라왔어요. 왜냐? 친환경 선박이 먼저 그 시장에 진출을 한 게 삼성중공업이다 보니까 오늘 이슈가 좀 겹쳐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선도 친환경 시대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조선도 친환경 선박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조선업을 잡았던 게 제가 뭐라 그랬죠? 과거에 받아놨던 수주. 네. 그게 많이 발목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수주라는 건 좋은데 왜 그게 발목을 잡았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과거에 2019년도에 받아놨던 수주를 봤을 때 선가가 어떻게 했어요? 선가라는 거는 선박을 제조하는 가격, 선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선가는 어땠을까요? 쌌겠죠. 네. 지금은 어땠을까요? 지금 많이 올랐겠죠? 많이 올랐죠. 왜 올랐을까요? 알루미늄에 대한 철강이라든가 많이 원자재 올랐죠. 가격 원자재가 너무 많이 상승하니까. 상승했잖아요. 과거랑은 지금 그 수주를 받았던 선가로는 절대 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약 당사자는 우리가 계약했던 당시의 가격으로 선가를 제조를 해라, 니들이 약속을 한 거니. 네. 근데 이제 이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작을 하기 시작하면은 수조원 때 적자를 보게 생겼으니 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좋다. 제작은 해주겠는데 지금 무기한 연장을 하겠다. 원자재 값이 잡힐 때까지. 다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너희들도 지금 이 수주 선가의 가격을 가격을 좀 다시 맞춰라. 네. 다시 협의를 보자. 그래서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협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빛을 보고 있다라는 게 이 조선사 입장에서는, 조선업계에서는 이게 조금 다시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호재들이 기존에 계속 겹쳐 있다가 요번에 또 친환경 선박도 나오고 앞으로 조선업 전망도 너무나도 좋게 나오고 컨센서스 자체가 잘 나오다 보니까 오늘 다시 이제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승이 나와도 너무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거를 모아가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5,000원 아래로는 쭉 모아가도 정말 괜찮지 않을까. 정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다만 이거는 이제 포지션 자체가 단기 포지션이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조금 중장기 내지 장기 관점에서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보유를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잘 모아가시면은 나중에 이 대우조선 해양이 아마 7만 원, 8만 원 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이 대우조선 해양을 지금이라도 조금씩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지금 선박도 친환경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대우조선 해양도 워낙 그전에도 좋게 보셨고 지금 말씀을 하시기에도 앞으로 쭉 모아보기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우조선 해양뿐만 아니라 조선주 자체가 그전에 이제 강의를 해주셨을 때도 워낙 이제 호황을 맞아서 실적도 뒷받침이 이제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진짜 장기적으로 내 2세한테도 물려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조선주를 꼽아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2세한테는 말이 다르죠. 네네. 이번 세대에. 네. 네.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줬으니까 이제
조선은 제가 봤을 때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조선은 이제 10년 정도를 10년 보면 주기로. 좋지 않을까. 5년에서 10년 정도가 네.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적당하게 한 5년 정도. 5년 뒤에 정말 크게 올라 있을. 그러니까 네. 본격적으로 오르는 거는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를 거예요. 네. 그럼 그때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서 약 한 4년에서 5년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앵커님이 질문하신 게 네. 자녀한테 물려줄 거라잖아요. 네네. 아주 이제 부달 매수를 철저하게 해서 저점에서 모아가서 적금처럼 모아서 그러면 조선주는 자녀에게 물려주기에는 좀 그렇군요. 그럼 조선주는 아니에요. 아, 네. 네네. 네, 조선주는 아닙니다. 자, 조선주는 10년 주기로 바라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계속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를 축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